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5일 기막힌 일요일입니다. 주일이고요.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과거에 제가 자취를 하기도 했었고 제가 가장 존경하기도 하는 이 월계동의 퍼스티안 1이라는 건물 바로 앞에 삼창 아파트 놀이터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진짜 오늘 아침 정말 많은 것을 느낍니다. 공유하지 않고서는 이게 100일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낀 삶의 정말 중요한 통찰과 그런 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니를 여기를 뺐는데 이 사랑니를 빼고 몸살을 알아누웠어요. 이게 삶에 변화를 주게 되면 내 인체도 이렇게 고통을 주면 되게 몸살을 겪으면서 새롭게 적응하기 위해서 아프단 말이에요. 인생도 똑같다. 인생에서 결국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동반하고 그 고통을 겪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인생의 파도를 넘는 법. 이거 진짜 월계 이마트에서 제가 큰 기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산 책인데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님이 쓰신 책이에요. 정말 기대 없이 읽었는데 너무 제가 재미있게 푹 빠져서 한 2, 3일 동안 연속으로 읽었어요. 인생이 곧 여행이고 여행이 곧 인생이 맞는 게 인생에서 사실 기대치 못한 것에서 정말 깊은 감동과 메시지를 얻고 오히려 너무 의도를 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영감 깊게 읽은 책이라 인상이 깊었는데 제가 좀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좀 느낀 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느낀 내용들을 쫙 적어놨어요. 왜냐면 이 아이디어라는 것 그리고 제가 느낀 삶의 통찰이라는 게 적지 않으면 무조건 공중으로 날아가요. 이 책에서도 보면 기회란 것은 잡기 힘든 물고기가 잠깐 머리를 드러냈다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회를 무수히 잡기 위해서 항상 제가 느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와닿았던 게 창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힌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답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느꼈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 미라클 모닝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사실은 좀 고민이 많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먼저 읽어야 되나 아니면 먼저 러닝을 해야 되나.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몸이 안 깨어나 있기 때문에 달리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되게 괜찮다고 한 루틴이 있어서 공유를 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감사일기를 씁니다. 무조건 써요. 그게 습관이에요. 이거를 안 쓰면 하루가 정말 찝찝할 정도로 제 인생에서 없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기막힌 습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일기를 쓰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 제게 선물해 주시고 정말 귀한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하루와 시간을 감사히 소중히 쓰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계속 거의 1년 넘게 쓰다 보니까 실제로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들 진짜 체감이 되세요? 벌써 6월 중순이라는 거. 25년 1월 1일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중간 이상이 지났어요.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 이런 이야기를 철학자들이 하잖아요. 젊음은 저축이 되지 않는다는 김재철 회장님의 말에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일기를 쓰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책을 읽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읽는 그 한 글자가 가슴 속에 굉장히 깊숙이 박히거든요. 왜냐면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책을 읽을 때 가장 깊숙이 잘 심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책을 읽고 달리러 나갑니다. 저도 오늘 제가 사는 동네 우이천이 있어서 달리러 나갔거든요. 가서 길게 뛸 필요 없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뜁니다. 이때 중요한 게 제가 오늘 달리면서 사실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근데 이 눈물이 진짜 신기한 게 내가 슬퍼서 웃은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뛸 때 정말 그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맑은 하늘과 앞에 정말 그 북한산의 풍경과 그리고 푸르른 강물이 흘러가는 것과 그 안에 물고기들과 그 사이를 걸어서 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과 뛰는 부모님의 모습들,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달려갈 때에 가장 첫 번째로는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아침 시간에 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정말 나는 행운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이 책에도 보면은 사실 인생을 경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태도와 위기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내가 하루와 시간을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기초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제 장점 중에 한 가지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거든요. 결정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선택을 해서 겁이 나지만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저는 미친 듯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달려나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게 제가 가진 가장 타고난 재능이고, 위기를 기회로 의식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대로 100% 되진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연이 내게 정말 기대치 못한 선물을 줄 것이다,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인생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제가 오늘 달리기를 하면서 살짝 울었던 이유는 그동안 제가 겪었던 고통스러웠던 그런 기억들이 기억에 났어요. 과거에 많이 외로운 시절도 있었고, 정말 화가 나도 말 한마디 못하고 주눅들어 있었던 적도 있고,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해서 시간을 낭비했던 그런 시절들,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오랫동안 방황했던 시절들,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응원해주지 못해서 정말 걱정하고 쓸데없는 시간에 그런 낭비를 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진짜로 중요한 게요, 저도 진짜 20살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에요. 30대 중반에서 금방 시간이 지나가서 저는 금방 제 80대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응원하지 않고,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괜히 걱정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전혀 기대치 못한 미래지만 무조건 할 수 있다, 무조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미리 겪고 알고 있다면 그쪽으로 달려나가는데 거리낌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만약에 제가 창업을 5년 전에 2020년 5월 달에 처음 했어요. 그때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전전긍긍했어요. 근데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무조건 창업하기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느끼는 게, 지금도 사실은 김재철 회장님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체인지, 챌린지, 그리고 초이스, 선택의 연속이다, 변화의 연속이고 도전의 연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저는 선택과 도전과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은 이 대학가 일대,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이 되고 있는 이 일대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중개를 했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정말 색다르지만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 그런 공인중개사, 부동산 에이전트로서 변화하고 변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이 문화, 이 부동산이라는 역사가 제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직업적 정신과 연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탐구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 인간 내면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심리, 그리고 마케팅, 세일즈, 영업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공부하고 싶고 이런 거를 학습하고 싶은 그런 제 지식의 굶주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해 나가고자 하고요. 또 저는 결국에는 제가 무조건 하고 싶은 게 세계 여행이에요. 내가 죽는다면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세상에 제가 경험한 것을 외치고 싶어요. 제가 산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역경보다 제가 겪은 게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인생을 살았을 때 지금과 같은 인생을 살 거라고는 전혀 기대치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세상에 외치고 싶은 게 무조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과거에 진짜 고백하건대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심적으로 가난하고 정말 외로움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가족들도 마음속에서 다 끊어내고 그냥 인생은 혼자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화나고 진짜 분노하는 일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가 커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중개업을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자신만의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이렇게 개업을 하고 점점 작게나마 성장을 하고 승승장구해 나가는 그런 이 일대기를 제가 그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력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인생을 한마디로 인생은 왼손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와 관련된 지금 에세이도 쓰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세상을 외치고 싶은 게 나같이 인생이 가난했던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는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적으로 가난한 것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특히 저는 가장 인생에서 힘들었던 때가 초등학생 때부터 20살 때까지 악성 아토피로 인해서 움직이기만 해도 이 진물이 터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 피부가 피로 물들어 있는 그게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런 거를 내가 왜 겪었을까? 그런 거를 항상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 축복이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과 가난한 마음과 정말 그 베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이 가난했고 심적으로 가난했고 친구도 아무도 없고 자기 자신한테 자신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위기가 기회다.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무조건 좋은 날이 나타난다. 무조건 기막힌 기대치 못한 행복이 무조건 나타난다. 그래서 절대로 자살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고 무조건 달려나가야 된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무조건 내가 기대치 못한 하늘이 선물해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제가 세상에 던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정말 그 세상에 저도 중학생 때 하늘에 대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피부에 진물이 매일 나 있고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살게 해주십니까? 저를 태어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이왕이면 미움보다는 용서보다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진짜 이유 없이 맞기도 많이 맞았거든요. 그 상처가 어렸을 때는 짙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던 기억밖에 안 나요. 이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자체도 습관이에요. 돌이켜보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제 발자국이 찍힌 앨범을 만들었고 제가 태어난 시각부터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제 일생을
제 앨범을 기록해놨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부모님이 옆에 평생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평생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젊음도 평생 내 옆에 있을 거라고, 내 직업도 내 평생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영원한 건 없어요. 사랑도, 우정도, 친구도, 나도, 모든 것들이 내가 결국에는 나에게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여러분들 잘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아버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진짜 아버지가 그토록 각오했던 양양에 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마시고 싶어 했던 술을 같이 한잔 하면서, 저 진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응? 저는 아버지를 정말 존경한다. 내가 류혜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랑스럽다.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키워줘서 고맙다. 당신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세상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래도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표현을 많이 하시고, 진짜 있을 때 추억도 많이 쌓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모라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부모도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라고 해서 부모를 다 책임질 필요도 없고 다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고, 부모도 불완벽하고 불온전한 한 인간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고 그러기보다는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두 부모님이 다 살아있고, 가난한 상황이어도 이 가난이 나를 오히려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야. 이런 마인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에 세계여행을 무조건 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사랑하는 사람과.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 이 소중한 그 만남과 이 소중한 하루의 시간을 절대로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남자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리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제 일생일 때 단 하루, 이 지나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무조건 소중하게 쓸 거고요. 저는 지식에 굶주린 새끼예요. 저는 미친 새끼고, 전 또라이예요. 저는 제가 꼴리는 대로 사는 새끼고, 누가 욕하든지 말든지 제 줏대대로 사는 새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인드로 나가갈 거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고, 당당하게, 정말 거짓 없이 솔직하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무조건 저는 그것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저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아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나를 알아줄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제가 그려나가고 싶은 그림을 그려나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감사일기를 쓰는 거. 이거에 사실은 일을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하지 않고 일을 하면 하루가 뭔가 하지 않은 것처럼 찝찝하달까. 그리고 아침에 특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독서도 중요하지만요, 내 몸을 움직여서 달리면서 땀을 빼고 생각을 움직이는 게 사실 어쩌면 독서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가야 돼요. 책을 읽고 그 책을 소화시키려면 산책을 해야 돼요. 산책을 하면서
이 책을 읽은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인생이 정말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그리고 남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고유한 생각과 내가 직접 알아보는 그런 성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 나갈 때에 결국에는 내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책의 내용처럼 인생의 파도를 넘는 법, 결국에 그거는 내가 직접 내 몸을 움직여서 파도에 부딪히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에 아무데나 펼쳐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결핍의 상황에서 물러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와 그것을 극복하는 실천력이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 야, 어떤 말인지 알겠죠?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물러서지 않고 도전하고 극복하는 실천력이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한번 읽어보세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은 강할수록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절대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연약하고 진짜로 부족한 부분도 많고 어찌 보면은 불완벽하고 불온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강해지고 그만큼 내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를 이렇게 일찍 일어나게 해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운동시켜주고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도록 책을 읽게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나날들을 끊임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곧 여행이고 여행이 곧 인생이니까 소중한 한 번뿐인 인생을 깊이 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